재물운 하나는 정말 끝내줬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1888년 영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희대의 살인마 잭 더 리퍼. 자신이 그의 4대 손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미 해군 예비역 사령관 출신이자 미국의 법정 변호사인 제프 머젯은 대략 한 20년 동안 자신의 고조부를 의심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가 잭 더 리퍼인 것 같았는데요. 머젯은 자신의 고조부가 잭 더 리퍼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IA 출신인 아마릴리스 폭스와 함께 고조부가 태어났다는 미국 뉴햄프셔에서 출생한 시점부터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잭 더 리퍼라고 주장한 그의 고조부는 사실 이미 미국에서 잭 더 리퍼만큼이나 악명을 떨치던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라 기록된 헨리 하워즈 홈즈였습니다. 이 잭 더 리퍼와 하워즈 홈즈는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악명을 떨치던 살인마들이었는데요. 보통 잭 더 리퍼라 하면 그 살인마라고 바로 아는데 하워즈 홈즈 하면 셜록 홈즈랑 다른 애야?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하시더라고요. 바로 살인 호텔. 직접 설계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하워즈 홈즈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워즈 홈즈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헨리 하워즈 홈즈의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젯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머젯이라는 성을 쓰는 거죠. 1861년 5월 16일 미국 뉴햄프셔주 길맨턴에서 태어난 홈즈는 영국인 이민자 부부에서 태어난 부유한 가정의 아이였어요. 꽤나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튼튼하고 똑똑해서 어른들에게는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로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홈즈의 가정생활이 그닥 행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곧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식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매우 가혹하고 일상적이게 매질을 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홈즈는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친구들을 기피하며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홈즈의 성격에 어린 시절부터 괴롭힘을 자주 받았는데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홈즈보다 나이가 많은 상급생들이 홈즈를 불러내서는 마을 의사가 왕진을 나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그 사무실에 홈즈를 발로 차며 강제로 끌고 가서는 사무실 구석에 넘어뜨려요. 그리고는 사무실에 있는 인체 해골을 홈즈에게 밀어서 넘어뜨리죠. 홈즈는 자신의 온몸 위에 부서진 이 해골을 뒤집어 쓰고는 무서워 비명을 지르는데 홈즈를 불러낸 상급생들은 그 자리에 홈즈를 두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홈즈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홈즈가 평생 동안 해부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개구리나 도마뱀처럼 작은 종류의 파충류들이었지만 나중엔 토끼, 고양이, 개까지 점점 큰 동물을 해부하게 되죠. 딱 봐도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마들과 비슷한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머젯은 매우 똑똑했고 대학 생활을 마치고 1884년 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꿈꿔온 일을 시행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한 머젯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생명보험을 들고 무용고자 시체를 구해 피보험자라고 위조한 보험 사기로 큰 돈을 타냈고 1886년 시카고로 이사하면서 여기에서 헨리 하워즈 홈즈라는 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홈즈의 악명은 본명인 허먼 웹스터 머젯이 아닌 헨리 하워즈 홈즈로 떨치게 됩니다. 이 시카고에서 잉그루드 교회의 고급 주택가의 한 과부 약제사였던 홀튼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홈즈는 나중에 이 약국을 인수를 하는데 인수 과정에서 홀튼 부인을 뻔뻔하게 속여서 이 홀튼 부인이 지쳐 포기하게 되면서 손쉽게 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게 됩니다. 오래 지내지 않아 이 약국의 매상 덕에 홈즈는 약국 건너편에 새로 깔끔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기친 돈과 약국에서 직접 장사해서 번 돈을 합쳤다고 합니다. 홈즈는 이 건물을 성이라고 불렀어요. 건물의 설계를 직접 했고 처음에 이곳은 홈즈의 개인적인 집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홈즈가 평생 꿈꿔왔던 해부학을 완성시켜준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깔끔한 건물 같아 보이겠지만 내부엔 100개가 넘는 비밀방들이 비밀 통로와 가짜 벽들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환기구에 각종 함정들이 곳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벽은 성면으로 채워 방음 장치를 해놓았으며 문엔 구멍을 뚫어 놓아 홈즈가 안전하게 엿볼 수 있게 해놓았죠. 게다가 많은 방들의 피해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홈즈는 자신의 전용방에서 이 가스 파이프가 연결된 방 어디로든 마음대로 독가스를 살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비밀방들이 비밀 통로와 각자 벽들로 서로 이어져 있는 이 호텔에서 2층과 3층엔 지하실로 바로 이어지는 낙하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실엔 홈즈의 연구실이 있었죠. 연구실에는 해부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크기의 아궁이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연구실이 어떤 용도였는지 아시겠죠?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 굳이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치밀하게 연결된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실로 옮겨 해부학을 즐겼던 겁니다. 끝나면 아궁이에 넣으면 되고요. 성이 완성되고 난 후 홈즈의 첫 번째 희생자는 코너라는 시계수리공 가족이었습니다. 코너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줄리아와 딸 펄이 있었고 홈즈는 코너에게 자신의 약국 한 구석에 시계 점퍼를 차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잘생기고 매력적이었던 홈즈는 코너의 아내 줄리아를 자신의 연인으로 삼았고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코너는 자신의 딸 펄이 엄마와 함께 있길 택하며 아내와 딸을 두고 시카고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홈즈가 의사였잖아요. 코너가 떠나고 자신의 아이를 직접 낙태하는 과정에서 줄리아가 죽게 되었고 그러자 남아있는 줄리아의 딸 펄까지 살해합니다. 홈즈가 매우 똑똑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홈즈가 재물은 하나는 정말 끝내줬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기로 돈을 벌어서 자신만의 건물까지 갖게 되었던 홈즈가 1893년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리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도시 내 숙박시설들이 모자라게 되었고 홈즈는 이때 자신의 건물을 호텔로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이 홈즈의 건물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이곳이 홈즈의 살인 호텔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대로 범행은 매우 쉬웠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죽이면 소문날까봐 매일매일 그 많은 관광객 중 일부만 죽인 덕에 나머지는 살아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육장에 동물을 풀어놓고 오늘은 누구를 잡을까 그냥 고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1880년대 당시는 장기 적출이나 의과대학에서 시체 해부용 시신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벌어지던 때였죠. 홈즈 역시 투숙객들에게 돈을 받아 방을 제공하고 그들을 죽여 자신의 비밀의 방에서 해부학을 즐기기도 했으며 돈이 필요하면 투숙객을 죽여 시신을 팔며 돈을 벌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투숙객들에게 여행자 보험이라며 사기를 쳐 생명보험을 들게 해 자신이 죽이고 이 보험 사기로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자 경찰들이 이상하게 여겼고 이들 중 상당수가 홈즈의 호텔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해진 홈즈가
자신의 살인을 도운 벤 피첼과 그의 가족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홈즈가 잡혀요. 당시 경찰은 헨리 하워즈 홈즈와 벤 피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감시 중이었는데 그 중에 벤 피첼이 살해당하자 이건 100% 홈즈다 라고 확정하고 바로 홈즈의 살인 호텔에 들이닥친 겁니다. 홈즈는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바로 구속이 되었고 경찰이 호텔 건물 전체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몇 년간 감춰졌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많은 유골은 물론 각종 살인 도구와 시체 처리 흔적 등이 공개되었는데 이때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홈즈의 살인 호텔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홈즈는 조사 과정에서 27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인정했지만 경찰은 그가 죽인 사람이 최소 50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겨우 50명? 자, 이건 최소 아니고 최대 추정치는 200명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홈즈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1896년 5월 7일 향년 37세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교수형 집행 전 홈즈가 집행관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홈즈가 집행관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 집행인이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고통스럽게 집행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사형 집행 당시 사형 집행관이 집행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수대에 결함이 생겼고 홈즈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데 15분이 걸리며 굉장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집행 즉시 바로 죄수가 내사 상태가 되어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되어 있던 시스템이었는데 이 집행관의 실수로 내사 상태에 빠져들지 못하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후 홈즈의 살인 호텔은 1938년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엔 우체국이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즈의 살인 호텔은 살인 공장이라 불리기도 할 정도로 살인을 즐겼던 살인마들에게는 꿈의 장소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런 홈즈가 잭 더 리퍼와 동일 인물이라니. 과연 그의 4대 손이 제프 머젯은 어떠한 근거로 홈즈를 잭 더 리퍼라 주장하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